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오늘도 역시 전세계 각종 군사 안보, 국방, 무기 관련한 소식 중에 중요한 소식 간추려서 전해드리는데요. 오늘은 이 터키, 그리고 프랑스, 이집트 이 특집으로 지금 진행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역에 정말 이 어마어마한 군사력을 가진 이 군사 강국들이 프랑스 라팔의 폭격으로 터키 기지 폭격으로 인해서 완전히 전운이 고조되고 있고 엄청난 병력들을 지금 동원을 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우리 국내 언론에 이런 거 지금 뭐 안 다루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신인균의 군사TV에서 이 소식들을 알려드리면서 지금 이 중동 정세 그리고 이 지중해 정세 어떻게 되고 있는지 여러분들께 상세하게 알려드리는데 터키가 정말 좀 심각한 행위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 소식입니다. 프랑스가 리비아의 터키 군사시설을 공습한 지 사흘 만에 터키의 대응이 나왔습니다. 터키는 리비아 북부에 대규모 함대와 전투기 증원 배치 계획을 밝혔고 전력이 도착하는 대로 리비아 북부 해역 전역에서 대규모 군사훈련을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4일 프랑스 공군 소속으로 추정되는 라팔 전투기가 리비아 서북부 알와티아 공군기지를 공습한 지 나흘 만에 터키가 리비아 북부에 대규모 함대와 전투기 전력을 전진 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터키 현지 일간지 예니 샤파크 신문은 현지 시각 8일 터키가 최소 8척의 군함과 17대 이상의 항공기를 보내서 리비아 북부에서 대규모 기동훈련을 실시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예니 샤파크 신문은 현지 시각 7일 터키군이 조만간 리비아 북부 해역으로 이동할 것이며 지중해 동부 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전쟁에 대비하기 위한 훈련에 돌입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터키군 당국은 터키군이 리비아 북부 일대의 공중과 해상 모든 영역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이번 훈련을 실시할 것이라면서 이번 훈련을 계기로 상당한 수준의 터키 군사력이 리비아 일대로 증원 배치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리비아 북부 해역의 함정과 전투기 추가 배치는 다분히 프랑스의 추가 공습에 대비하는 성격이 짙은데요. 터키군의 대규모 출정 소식에 지중해 일대의 군사적 긴장감은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첫 번째 소식이고 두 번째, 세 번째 연이어서 제가 전해드리는데 또 이집트가 대응해서 엄청난 군사력을 지금 또 동원하고 있고 근데 여기에 또 대응해서 터키가 정말 쇼킹한 또 대응을 하고 있는데 이건 정말 전 세계인의 공분을 살 만한 대응을 하고 있는 것을 나중에 또 알려드립니다. 자, 프랑스 라팔 전투기가 지금 이 리비아의 서북부 지역 끝단에 있는 알와티아 기지라는 그 공군기지에 터키군이 주둔하고 있었고 그 터키군 주둔 지역을 프랑스 라팔 전투기가 때려버렸어요. 그래서 터키군 고위장교 즉 기지사령관을 위시해서 9명의 사망자가 나왔고 터키군이 여기에서 완전히 그냥 분노를 했죠. 특히 그 9명의 사망자 중에서 6명은 고위급 장교라고 했으니까 최소 영관급 이상, 우리로 치면 소령급 이상의 장교들이 6명 이상이 지금 사망을 한 거예요. 터키가 지금 완전히 분노를 했고 지금 프랑스는 이런 방구도 지금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터키가 여기에서 우리는 가만히 있지 않겠다 해서 8척의 군함을 동원해서 이 알와티아 일원을 이제 에워싸서 방공 구역을 만들어 버리겠다. 이제 이거죠. 왜냐, 호크 지대공 미사일이 그냥 박살이 나버렸으니까 호크 가지고는 이거 라팔이나 이런 최신형 전투기를 도저히 대응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이제 했겠죠. 그래서 아예 군함을 이 지역에 보내서 이제 이 지역의 방공 에리어를 만들겠다. 터키 같은 경우에 이제 페리급 호위함이 있어요. 그 페리급 호위함에 스탠다드 미사일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스탠다드 미사일의 사정권 그리고 메코급 호위함이 있는데 그 메코급에 들어가는 ESSM 지대공 함대공 미사일의 사정권 여기가 이제 방공구역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하고 그리고 항공기 17대를 보내겠다 했으니까 그 항공기가 아마 전투기 그리고 조기 경보기 이런 것들을 보내겠죠. 전투기가 이제 F-16 전투기가 터키가 가지고 있는 최신 전투기니까 F-16 그 중에서도 지금 블락 52 플러스 버전이 있는데 그게 이제 거의 F-16의 아주 최신형 버전 중에 하나거든요. 물론 지금 만들고 있는 F-16V 버전보다는 한 단계 아래지만 그래서 이런 정도의 전력이 가면 프랑스 라팔이라 하더라도 필승을 자신할 수 없어요 지금. 왜냐 군함의 어떤 그 호위 어시스트 그리고
나름대로 우수한 F-16. 그러면은 이 군함의 호위 어시스트 속에서 F-16이 DCA 즉 이제 이 방공 임무를 한다면 프랑스 라팔이 혹시 또 공격이 온다 하더라도 이거 반드시 이긴다라고 확신할 수 없죠. 그런데 터키 군사력을 제가 조금 조사를 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면 이거 뭐 터키 군사력 정말 대단합니다. 물론 우리나라 군사력도 대단하지만 터키도 대단해요. 일단 전투기 전력은 터키 공군력이 총 297대의 전투기를 현재 보유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F-16 전투기가 245대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상당수가 F-16 블락 52 플러스 버전으로 이제 업그레이드가 되어 있고, 그리고 F-4 팬텀이 52대가 있는데, 이 F-4 팬텀은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이 F-4처럼 그냥 뭐 원초적인 옛날에 쓰던 거 그대로 쓰고 있는 이게 아니고, 이 터키 F-4 팬텀은 BVR 즉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쓸 수 있는 그 버전으로 다 업그레이드 된 버전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의미 있는 정도의 전력. 그러니까 뭐 팬텀을 굳이 프랑스하고 싸우는데 팬텀을 동원할 이유는 전혀 없죠. 그러면은 이 F-16들은 아주 의미 있는 전력이기 때문에 이 F-16만 해도 245대나 있는 엄청난 공군력이에요. 그리고 우리 한국 공군의 E737 피스-I 그 조기 경보기하고 똑같은 것 지금 터키 가지고 있으니까 조기 경보 전력도 있고, 그리고 해군력 같은 경우는 이 올리버 하자드 페리급 미제죠. 페리급 호위함 8척. 그리고 메코급 독일제죠. 이 메코급 호위함 8척. 그리고 잠수함 같은 경우는 209급인데 우리는 209 1200형인데 여기는 209 1400형. 우리보다 좀 더 큰 거예요. 더 신형이죠. 이거 무려 14척. 그러니까 이 터키의 해군력도 상당히 짜임새 있는 그런 것이고, 또 2300톤급 호위함 아다급이라고 하는 그 호위함도 4척이나 있고, 이건 지금 스텔스 호위함이에요. 그리고 이제 초계함 또 미사일 고속함 이런 거 다수가 이렇게 있으니까 터키 해군력 상당히 탄탄한 해군력이다. 이제 이런 해군력을 가지고 이 리비아 북부의 방공망을 펼쳐버리면 프랑스를 하더라도 함부로 들어갈 수 없죠. 잠수함이 지금 209가 14척이나 있으니까 무서운 그런 상황인데, 자 이랬더니 이제 이집트가 가만히 있지 않는 거예요. 왜냐? 이 리비아를 반으로 나누어서 리비아 동부 지역을 이집트가 지금 지원하고 있고, 여기도 프랑스가 지원하고 있고 러시아가 지원하고 있어요. 이집트, 러시아, 프랑스 그리고 UAE 이 나라들이 이 리비아 동부의 반군을 지원하고 있고, 리비아 서부의 정부군을 지금 터키가 지원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반군 지역을 지원하는 이집트가 니들 지금 이거 핑계로 리비아 지금 다 먹어버리려는 거 아니야? 해가지고 우리도 가만히 있지 않아 하고 대규모 군사력을 동원하는데, 자, 두 번째 소식입니다. 터키의 출정 소식이 전해지자 프랑스가 아닌 이집트가 발끈하며 리비아에 대한 군사 개입 가능성을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리비아 동부 국경 지역에서는 이집트군 전력이 리비아 지역 진입도 보고됐습니다. 이집트가 터키의 리비아 군사력 증파에 대응하기 위해 결단 2020으로 명명된 군사훈련을 발표하고 리비아 국경 지역으로 대규모 군사력을 이동 배치한다고 이집트 TV 채널 카이로 앤 피플이 현지 시각 9일 밝혔습니다. 이집트의 이 같은 결정은 터키가 리비아 북부 해역에 군사력을 증파하겠다고 밝힌 지 하루 만에 나온 것으로, 이집트군은 터키가 군사훈련을 실시하는 해역 바로 옆에 UK 공군 전력을 증원해 군사훈련을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리폴리 통합정부를 지원하는 터키와 달리 이집트는 동부 하프타르 반군을 지지하고 있는 입장인데요. 최근 하프타르 반군이 수세에 몰리면서 이집트는 리비아 내전에 대한 직접적인 군사 개입 가능성을 여러 차례 경고해온 바 있습니다. 이집트는 군사훈련 개시 선언 하루 만인 현지 시각 10일 이집트군 지상군 일부가 리비아 국경을 넘어 동부 리비아 지역에 진입했다는 현지 오신트 보고가 있었고, 이집트 해군은 리비아와의 해상 접경지대에서 실탄 발사가 포함된 대규모 훈련에 돌입했습니다. 양측의 대규모 군사력이 움직이면서 리비아 일대에서 트리폴리 통합정부와 하프타르 반군 사이의 내전이 터키와 이집트의 국제전 양상으로 번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자, 때리기는 프랑스의 라팔 전투기가 때렸는데 여기에 이집트가 발끈하고 나섰어요. 왜냐? 어차피 이제 지지하는 쪽이 같은데, 이게 뭐 남의 나라에서 내전하는데 왜 자기네들이 좀 이러냐? 이게 리비아에도 유전이 많이 있는데 그 유전은 이권들을 다 이런 국제적인 다른 나라들이 나눠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유전에서는 몇 대 몇, 5대5 또는 7대3
이제 이런 식으로 다 이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자국의 이권이 있는 이 유전들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가 지금 우리 가만히 있지 않겠다 하고는 지상군을 들이밀었는데, 자, 여기 탱크 보시듯이 이집트는 이 M1A1, 미국으로부터 산 이 M1A1 에이브람스 탱크가 무려 1000대가 넘게 있어요. 엄청난 육군 강국이고, 그리고 이 이집트의 육해 공군 전력도 터키 못지않고 육군 같은 경우는 터키보다 더 세요 지금. 특히나 터키 같은 경우는 지금 리비아 서부 지역에 군사력을 증파하려고 하면은 상륙함에다가 수송선에다가 전력을 실어 가야 되는데, 이 이집트야 뭐 바로 국경을 마주하고 있으니까 그냥 들어가면 되죠. 그러니까 만약에 정말 이집트가 개입해서 터키하고 한번 붙어버리면은 제가 봤을 때 터키가 힘들지 않을까. 자, 그러면은 이 이집트 군사력은 또 어떻게 되냐? 일단 이집트 공군은 라팔 전투기 현재 11대 들어와 있어요. 지금 순차적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오늘 현재는 11대의 라팔 전투기가 있고요. 뭐 이게 뭐 F-16보다 훨씬 공중전 임무에서는 훨씬 더 강력할 수 있죠, 라팔이. 그리고 F-16 AB형 구형이죠. 이 AB형이 30대, 그리고 F-16 신형입니다. CD형, 이게 180대. 그러니까 이 이집트 같은 경우도 F-16 전투기가 200여 대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 공군이 F-16 전투기 170대 있는데, 이 한국 공군은 F-16보다 터키나 이집트가 훨씬 더 많은 F-16들이 있어요. F-16은 뭐 조그만 전투기인데 아닙니다. 미 공군도 현재 주력으로 쓰고 있는 그런 전투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우수한 전투기예요. 그리고 추가로 미라지 2000, 프랑스의 미라지 2000 전투기 20대 이렇게 있으니까 이 이집트의 공군력도 터키 못지 않아요. 그리고 해군력 같은 경우도 또 추가로 공군력에 EC-130이라고 전자전기가 있습니다. 통신 재밍하고 하는 전자전기가 이집트 공군에 2대가 있어요. 왜냐? 과거에 이제 이 이스라엘하고 싸워보니까 이스라엘이 전자전 재밍을 해가지고 그냥 뭐 시리아를 완전히 휘젓듯이 휘저버리고, 또 자신들도 시나이 반도에서 박살이 나버리고 하니까 우리도 전자전기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전자전기를 지금 2대나 가지고 있고, 역시 여기도 미국제 E2C 호크아이 조기 경보기 7대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뭐 전자전에서부터 조기 경보 능력 짱짱한 거예요, 이집트도. 그리고 이제 육군력, 여기는 바로 육군력을 국경 넘어 투사할 수 있으니까 육군력 이 탱크가 얼마나 대단하냐면은 이 M1A1 에이브람스 탱크가 1130대, 그리고 이제 구형이죠. M60 탱크가 1716대, 그리고 러시아에서 도입한 T80 탱크가 34대, 이제 이렇게가 있는데, 이 M1 전차가 주력이죠. 터키 같은 경우는 그 독일의 레오파드 2 A4 버전의 전차가 주력인데, 그걸 다 실어 올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바로 그냥 지금 보시듯이 이렇게 건너가 버리면 되죠, 그냥. 그리고 이제 해군력, 지금 터키가 해군을 대거 동원하겠다고 했으니까 해군력 같은 경우도 역시 이제 이 미국을 지원을 받아서 터키와 똑같이 이 올리버 하자드 페리급 4척이 있어요. 그리고 녹스급 2척이 있고, 그리고 이탈리아로부터 긴급하게 도입한 프린급 스텔스 호위함 1척이 있는데, 추가로 2척을 지금 급하게 지금 더 들여옵니다. 그리고 중국으로부터 지향후급 2척을 샀고, 잠수함도 여기도 이집트도 있는데, 이 로미오급 잠수함 4척이 있습니다. 북한에 지금 있는 거. 그리고 그럼 로미오급만 있으면 별거 아닌데, 문제는 킬러급 잠수함. 이게 이제 지금 러시아가 지금 해외에 판매하고 있는 최신 디젤 AIP 잠수함 중에서 아주 조용한 잠수함 아니겠습니까? 이 킬러급 잠수함이 또 4척이 있어요. 거기다가 최근에 헬기 항모 2척을 샀죠. 러시아가 프랑스로부터 도입하려고 했다가 우크라이나 침공 때문에 제재를 받아서 못 샀던 것을 지금 이집트가 사왔어요. 거기다 카모프 52 헬기를 얻는데, 이 카모프 52 헬기에 우란 공대함 미사일을 장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헬기 항모를 바다에 띄우고, 어차피 보스포러스 해협 쪽에서 이 터키가 리비아 쪽으로 가려면은 이집트 앞을 지나야 돼요. 이 헬기 항모에서 카모프 50이 띄워가지고 공대함 미사일, 그리고 이 지역에 F-16들이 방공해주고, 이러면은 이 터키의 수송선들이 제대로 리비아 서쪽으로 갈 수 있을까? 아주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국방TV, 신은균의 국방TV에서 데일리 디펜스를 통해서 혹시 여기에 이제 상태가 조금 더 심각해지면 이집트와 터키의 군사력을 상세하게 비교하는 그 버전을 한번 또 여러분들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전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터키가 에르도안 대통령이 미쳐버린 것 같아요. 어떤 발표를 했냐? 뭐 제목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런 상황에서 터키가 또 국제사회를 자극하는 돌발 행동을 취해서 세계 각국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이 세계적인 문화유산인 이스탄불의 성 소피아 성당을 모스크로 바꾸겠다고 선언해 인접국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이 현지 시각 10일 대통령령으로 성 소피아 성당을 이슬람 사원인 모스크로 바꾸라고 명령했다고 CNN이 보도했습니다. 이 같은 조치는 1934년 터키의 국부 케말 파샤 대통령의 성 소피아 성당 박물관 개조령을 85년 만에 뒤집은 것인데요. 에르도안 대통령은 이 같은 조치가 최근 최고 행정법원에서 있었던 법리 판결에 근거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성당은 서기 360년 로마 제국의 콘스탄티누스 2세 황제가 건설하고 서기 532년 유스티니아누스 1세 황제가 재건한 것으로 그리스와 로마 정교회의 최대 성지자 2억 5천만 정교회 신자들에게 큰 의미가 있는 문화유산입니다. 터키의 이 같은 결정에 그리스 정교회는 즉각 전 세계 문명에 대한 공개적인 도발이라고 반발했고, 러시아 정교회 역시 이는 잘못된 결정이며 이 결정으로 인해 더 큰 분열과 혼란이 올 것이다 라고 반발했습니다. 유네스코 역시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성당을 이렇게 마음대로 바꿀 수는 없다 라며 터키 정부의 재고를 촉구했습니다. 이 같은 반발에 대해 에르도안 대통령은 세계 각국의 모든 의견을 존중한다 라면서도 성소피아 성당은 터키 주권에 관련된 것이며 우리는 의견 개진 이상의 모든 움직임을 주권 침해로 간주하고 대응할 것이다 라고 경고해 물러설 뜻이 전혀 없음을 시사했습니다. 야, 이거 정말 무지막지한 조치죠. 성소피아 성당 인류문화유산 아니겠습니까? 정교회 신자가 한 2억 5천만 된다고 그래요. 그 중에서 러시아 정교회 신자가 1억 3천만, 그리고 그리스 정교회 신자가 1억 2천만, 이렇게 해서 한 2억 5천만 된다고 하는데, 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 러시아 정교회의 세를 얻기 위해서 자신은 러시아 정교회 수호천사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있을 정도로 자신이 이제 러시아 정교회 신자다 이거죠. 그럴 정도로 홍보하고 있고, 또 마찬가지로 이 터키와 으르렁거리고 있는 이 그리스 같은 경우도 그리스 정교회의 본산이죠. 이스탄불이 그쪽이니까, 거기니까. 그래서 이 서기 360년에 만든 이 인류 문화유산을 이슬람 사원으로 만들어버리겠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제 85년 전에 케말 파샤 대통령이 이걸 박물관으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박물관으로 쓰고 있는데 박물관 필요 없어. 이슬람 사원으로 만들어. 이렇게 된 겁니다. 아니 이거는 진짜 말이 안 되는 상황 아닙니까? 저는 그리스 정교회 또 러시아 정교회 신자도 아니고 또 이슬람 신자도 아니고 하지만 그냥 인류의 한 사람으로서 이거는 이러면 안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 절을 갖다가 아주 유명한 절이 있었는데 우리나라에서 우리 지역에 우리 동네에 있는 통도사 우리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다 아는 통도사 아닙니까? 그걸 갑자기 기독교 교회로 바꿔라 대통령이, 이거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지금 그것보다 더한 일이 발생을 한 겁니다. 이게 지금 과연 에르도안 대통령이 이성을 가지고 있는 일인지, 이런 일은 해서는 안 된다 라고 생각을 하고, 어쨌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러시아가 건들 수 없는 상황이 오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그러면 진짜 러시아 또 그리스 그리고 지금 이집트와 이 터키의 직접적인 면 그리고 프랑스까지 가세한 이 상황, 이게 과연 이제 이 지중해 동부 지역에 완전히 국제전으로 번질 가능성 혹시 없잖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가 이 지역에 대한 안보 상황을 굉장히 집중적으로 관찰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해보고 제가 여러분들께 계속 변화되는 상황이 있을 때마다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